민주당 청년 정치인 2명의 거짓말, 가짜뉴스를 고발합니다. 먼저 코인게이트 김남국 의원, 토론과 해명은 피하면서 고소로 입을 막는 것은 비겁하고 좀스럽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무고죄 맞고소로 코인게이트의 진실을 가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조명 등 신흥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등극한 장경태 의원, 어제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왔습니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양복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 보호대 의혹의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내정 간섭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김태년,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여전히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추방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몰려간 것도 황당한데 돌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내정 간섭 수준의 발언을 쏟아낼 때 아무런 제지 없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행태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 구시대적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코인 게이트는 뭘 해도 희석되지 않습니다. 외교적 자충수로 나라 망신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김기현 지도부는 호남의 진심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첫 현장 최고위에 이어 첫 예산정책협의회도 호남에서 열었습니다. 5.18 민주화 기념일 참석이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 바른 역사인식을 확인한 일이었다면 어제의 방문은 호남의 국민들이 겪는 민생을 잘 살피겠다는 확실한 다짐이었습니다. 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북에서의 협치였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정책협력관에 임명했습니다. 여당,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협력관에 요청하면서 도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 민주당 출신의 인사를 파격적으로 부시장에까지 임명해 당시 여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썼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남은 곳은 전남과 광주입니다. 전북처럼 전남과 광주에서도 집권 여당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호남의 민생을 더 잘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피어났던 협치가 전북과 함께 광주와 전남까지 퍼져나가 호남을 크게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비혐의가 드러난 산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민간업체 대표까지 총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혐의를 살펴보면 과연 산업부가 공무원 조직인지 범죄단체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산자부 과장에게 청탁해 태양광 설치 가능 요건 해석을 받아냈고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나중에 해당 민간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은 직간접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챙겨온 사실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펴었습니다. 말로는 신재생 에너지라 하였지만 실상은 산업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비리를 파헤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굴종 외교가 아닌 당당하고 상호 존중의 의원 외교 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며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조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상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후쿠시마 원전의 50배가 넘는 삼정수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에게 공동조사를 요구하십시오. 셋째, 상호주의 원칙 아래 대한민국도 국내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데 것에 대해 공동으로 항의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돌보는데 뜻을 같이 하자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의 후쿠시마 원정단처럼 빈손으로 귀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앙선관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어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선관위는 권익위 전수조사에 협조하겠다니 스스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명색이 헌법기관인데 국민을 우롱하려 드는 것입니까? 선관위 행태는 차마 눈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고 핑계대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더니 정작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돌입하자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 협조하지 않겠다는 정말 말 같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기야 노태학 선관위원장부터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만두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개변을 늘어놓는 상황이다 보니 선관위가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게 하는 것도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관위 해명은 국민 연장 지르기에 충분합니다. 권익위의 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중복되므로 기관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발상부터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숨길 게 많은 것입니까?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아도 시원찮을 판에 조사기관을 쇼핑하겠다고 하지 않나, 어떤 매로 맞을지 고르겠다고 하지 않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중앙선관위원들의 이랬다 저랬다는 행태는 이솝우화의 박쥐를 연상케 합니다. 이솝우화의 박쥐는 자신을 쥐라고 하다가 새라고 하다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 드는 구차한 존재입니다. 결국 박쥐가 날짐승 들짐승 모두에게 버림받듯이 중앙선관위원들이 꼼수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선관위 일반 직원들에게 모두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도덕성, 중립성은 물론이고 업무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가 쇄신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 부분 감사를 철회하고 모든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구차하게 자리 보존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휘 공화를 막론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이 안방 조공도 모자라 원정 조공에 나서려는 모양입니다. 한중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의원 외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를 벌려놓고도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외교부 초청이라며 버젓이 자당 의원들을 보냈습니다. 말이 문화교류이지 실제로는
싱하이밍 대사의 관저에서 있었던 자해만찬의 연장선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15분 연설을 5분에서 끊었더라면 상황은 역전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굴욕 외교를 펼치더니 이제는 중국까지 건너가 굴욕 외교를 펼칠 것입니까? 민주당은 후쿠시마 빈손 외교를 재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집시법의 입법 미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이 불법 노숙 집회를 연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까지 법을 정비하라고 주문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마저 거부하면서 집시법 제10조의 효력이 만료되어 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직무유기로 사회적 혼란이 방치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혹시무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겠다고 확성기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시법 집시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자신의 사저앞에 있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앞 집회 시위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렇듯 내로남불의 DNA가 언제까지 존치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넘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단체 행동까지 정당한 집회의 자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들께서 나서 주실 것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대통령실에서 민원 플랫폼 국민 제안 시스템을 통해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3일까지 국민 누구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투표와 댓글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국민들께서는 집회,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해달라, 출퇴근 시간대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 시위 제한, 또 심야, 새벽 시간 집회 시위 제한, 주거지역이라든가 학교, 병원 인근 지역의 집회 시위 제한, 또한 집회 위법한 집회 시위로 인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 권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 추진할 것입니다.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집회 시위 여건과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당원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